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수 증가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여권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정치 야합 꿈도 꾸지 말라. 중앙일보는 의원 수 늘리기보다 특권 내려놓기가 우선이다. 동아일보는 세비 동결하고 의원 10% 늘리자는 꼼수 국민을 바보로 하나. 매일경제신문은 참 염치 없는 의원 정수 확대 주장. 문화일보는 드디어 마각 드러낸 법률 사당 의원 수 늘리기 사기극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인 이상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동안 299명으로 운영해 오다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300명으로 하되 이후에 한 명을 줄여서 299명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그냥 3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명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948년 재헌의회 당시 국민의 수와 의원 수, 그리고 현재 국민의 수와 의원 수, 그리고 다른 나라 평균 의원 1인당 국민수, 단원제와 양원제 여부 등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양할 것입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따름입니다. 정의당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이제 불투명해지자 아예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정당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현역 지역구를 지키려는 그런 의원들의 반발과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소수 정당이나 진보좌파 정치 세력의 진출을 막으려는 또 그런 시도, 극우 보수 정당들의 그런 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나 시선도 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죠. 여론이 낮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 부정과 비리 구조를 부각시키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이권과 결탁하고 예결산위원회 때 되면 쪽지 예산을 돌려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중되고 낭비되고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을 목표로 전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나 입법이 아니라 자기 지역을 위한 자기 이해 당사자를 위한 그런 정치에 면모를 대 왔던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런 법 개정을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예산 있는데 입법 안 돼 사업 차질, 국회의 심각한 민생 방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개혁 법안 다 잠자고 있다.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말하는 민생 법안은 기업이나 자본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을 민생 법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노동법을 개혁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이용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안조차 민생 법안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권, 인권, 복지, 생태 탈핵 등에 대한 법안은 민생이 아닌가요?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금융위기 때 같이 엄중하다는 홍남기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부 장관이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라든가 그런 금융위기 상황을 언급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세계 자본주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 경제 관료들의 인식과 그 태도와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지표에 휘둘리고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이 자본주의 자체의 이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현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드러내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 구조적 문제, 자본주의 공황적 본질에 대해서 천착하고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적 위기에 직면하고 항상적 그 위기를 수습하는데 급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결국 출마 국민연금 이사장, 이 정권은 국민 노후자금도 정치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뿐이겠습니까? 모든 공기업이 문제인 것이죠. 국민연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공기업, 심지어 청와대 참모, 장관들까지 차기 총선을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이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공직을 이용해 얼굴을 알린 뒤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팽개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결국 공직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셈입니다. 사실은 법이 엄격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3개월 전에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3년 전으로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일찌감치 정치 현장에 정치인으로 선언하고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알짜배기 공직에 낙하산 내려와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얼굴을 내밀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3개월 전에 이렇게 모든 걸 내팽개치고 국가 정책이든 주요한 공기업 정책을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선거판을 몰려가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데이터 규제 주 52시간 놔두고 AI 정부 되겠다니, 매일경제신문은 AI 강국은 규제 혁파에서 시작된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업들이 일군 것을 정부가 망치는 산업이 너무 많다. 문화일보는 소비자 편익 타다 서비스 법정 세운 문정부 직무유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노동을 강제해야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라면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들은 기술 발전이 뒤처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기술 발전이 앞서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새로운 기술, 신산업일수록 안전 등을 고려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신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들 현혹시켜서 그 뒷돈을 내는 투기자본, 먹튀자본이 지금 금은 손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총선 치른 내년 30% 정예간 내놓은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이 수천억 원대의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지금 동아일보가 이런 비판의 사설을 낸 것은 굉장히 처음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정을 비롯한 이 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과연 현재의 국정을 비롯한 이런 중심으로 한 이 정보기관이 과연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 문제도 관련돼서 얘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오 적개심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교육받게도
되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광주시 교육감이 11억을 탕탕절이라고 SNS상에 올리면서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항의 집회도 하고 지금 수구보수 신문들이 비판적 사설 내보내고 있습니다. SNS가 아무리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공간이라도 공직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SNS상에서 표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쪼개기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단기 쪼개기 알바를 자꾸 부추겼어야 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이 고용정책,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통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해서 통계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시도, 이걸 버려야 합니다. 도대체 이명박 때 747이니 박근혜 때 474니 또 역대 모든 정권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일자리 수치,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집무실에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 노름, 이 통계의 정치, 이걸 버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 삶이 좀 더 정의로울 수 있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국내적 여건,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 속에서 경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 통계로 이것을 포장하고 조작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정부의 세수 전망 한참 빗나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세수의 변동을 주의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성장률을 통한 세수 전망, 이것을 기대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세금을 계속 적게 거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기일수록 세금 포탈이라든가 또 이 조세 부담률을 누진적으로 높여서 부자들에게 곳간을 좀 더 열어서 세금을 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수사정보 수집까지 막겠다니 검찰 무력화로 뭘 노리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검찰청과 법무부가 마치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도가 먼저냐, 그걸 제도를 운영할 사람이 먼저냐, 닭과 계란의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제도 싸움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부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법 부정에 대해서 단죄를 한다면, 제대로 단죄하면 이 제도가 꼭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면 사실은 이 법과 제도, 사실 법과 제도가 과잉이잖아요. 법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법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사실은 다 해결돼야 그게 제대로 된 상황입니다. 법치주의라고 그래서 법을 많이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거는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윤리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고, 법은 최소화해야 한다. 범법 행위를 엄단하면 사실 굳이 이 복잡한 법, 수많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